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영교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 모양인데요. 제가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해서 그거 물어볼게요. 내일. 예. 안 그래도 한 번쯤 연락 드릴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서영교 의원님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의원님, 예, 어제 제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님이 반대하신다 얘기했다가 아니다라고 몰려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항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아주 곤욕 치렀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예, 됐죠? 예. 자, 힐링님, 네,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필요 없어요. 제가 진짜 확인해서 여쭤볼게요.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화 안 되면 모레라도 하고요. 확인해서 알려드릴게. 제일 좋은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제일 좋지 뭐. 그죠? 예. 자. 나 참네. 난리도 아니다. 아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예. 자, 대장동 진상 왜곡. 누가 어디서 시작했나? 자, 제가 요거를 대장동 진상 왜곡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내용을 바꿔놨죠. 예. 왜곡 제보. 예. 누가 어디서 시작했나? 이 부분을 오늘 좀 세 번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락대전과 함께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왜곡 제보 누가 어디서 시작했나? 자, 며칠 전부터 이 봉지욱 기자의 SNS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최초 제보자라는 이름의 이 SNS 글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검찰 수사 기록, 그 중에서도 이 남욱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대장동 최초 제보자는 정영학이고, 정영학이 여기 보면 윤영찬 의원한테 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보했다라는 식의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해요. 정영학이 녹취록하고 녹음 파일을 들고 어디를 갔다? 윤영찬 의원실에 가서 제보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유다. 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가 의혹 제기를 한 것이 훨씬 먼저입니다. 이낙연계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동아일보에서 한 2주 동안 10몇 건의 기사를 때려 박았지. 거의 단독 기사만 10몇 건이었고 쏟아낸 다른 기사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수십 건이 넘었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명백한 거는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낙연계였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남욱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윤영찬 의원한테 정영학이 찾아가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정영학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한테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정영학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만배지만 화천대유의 대표는 이성문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성문이라는 사람이 대장동 찌라시를 지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정영학한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영학하고 이성문 이 두 사람이 이 대장동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겠죠. 자,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만배하고 같이 사업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김만배가 지 혼자서 돈을 다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뜯긴 돈이 얼만데 김만배는 자기가 낸 돈을 받아 쓰기만 해놓고 도대체 저 많은 돈을 왜 가져간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 김만배를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 김만배를 어떻게 제끼고 내가 이걸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실제로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 정영학이 김만배하고 세게 붙었다. 그러려고 제보를 했다. 윤영찬한테 제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2021년부터 대선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2년 정도 지난 2년 동안 잠잠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수면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자면 대선 경선 2라운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왜 그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제보들을 했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했는지 좀 짚고 넘어갈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대장동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은요,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로 드러나고 있다? 허구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유동규의 진술로 시작했던 이 대장동 사건, 지금 현재 유동규 진술이 흔들흔들하면서 전부 다 뻥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만 해도요, 사실상 김용 부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거의 인정되는 게 없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428억 약정설인데 428억 들어본 적도 없다, 말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나오잖아요. 심지어 김만배는요, 428억이 왜 유동규 거야, 그건 내 거예요. 실은 내가 비용을 저 남욱이나 정영한테 떠넘기려고 내가 일부러 유동규를 좀 시켜가지고 거짓말 좀 같이 좀 쳐달라. 내가 거짓말 할 건데 네가 손발 좀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유동규 역시도 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김만배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 나왔어요. 대장동 의혹은 허상이다, 말짱 헛거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유동규 입에 의존했다가 결국 거대한 헛발질이 되고 말았죠. 유동규 입 때문에 대선이 희한하게 끝났고, 유동규 입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게 드러났어요, 이미. 이거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진실을 발견을 하고 진실을 법정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조작을 했습니다. 유동규를 협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짜 맞췄어요. 검찰이 잘못한 건 맞아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발단은 다른 데 있어요. 검찰은 지금도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작, 운운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시작했어?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된 거잖아 라고 발뺌을 합니다. 정말 얄밉죠.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거는 또 아닙니다. 왜? 분명 시작은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였고 그 자리에서 이낙연이 떠들었던, 이낙연이 제기했던 그 많은 의혹들이 결국에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겁니다. 자, 검찰로서는요, 이 대장동 의혹을 건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지들은 모르나? 윤석열하고 박영수가 대장동에 엮여 있다는 거 지들은 몰랐을 것 같아? 알지, 왜 몰라? 저거 자신들인데 저거 자신이 저걸 몰라? 다 알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얘기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당내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동아일보가 이 단독 기사를 쏟아낼 때까지만 해도요, 검찰은 약간 관망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야, 이거 이낙연이 하는 얘기만 따라가면은 윤석열, 박영수는 안 건드리고도 이거 대어를 낚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야. 결국 진짜 이 대장동 이 사태의 책임, 온 국민을 속여먹은 이 유동규의 입,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이낙연이 져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5일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정영학 회계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으로 정 회계사가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라고 김만배 측에서 물었고 맞다라고 대답했다. 50억 클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녹취록이 포함된 자료를 윤 의원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기자가 그 카더라? 자, 이 기자는 누굴까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조선일보 기자래. 조선일보 기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찌라시지. 찌라시를 보고 알았지. 그 찌라시는 어떻게 나왔다? 글쎄요. 자, 보통 그렇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뭐 단독 기사를 막 내잖아. 그러면은 야, 니들 그 단독 어디서 얻었냐? 아, 실은 어디서 나왔어? 라고 기자들끼리 이렇게 살짝 공유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얘기인 거지, 결국에. 그죠? 자,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영학이라는 사람의 행보라고 정영학을 이렇게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50억 클럽 자료뿐만 아니라 428억 약정 관련 자료도 다 넘겼다. 그게 누구? 정영학이 했다라고 남욱이 얘기했어. 어디서? 법정에서. 이게 작년 12월의 얘기예요. 이거는요, 남욱이 진술을 대거 막 뒤집고 하죠. 정영학도 뒤집고 유동규도 뒤집고 막 하죠.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난 얘기예요. 뒤집어지기 전에도 비슷한 진술을 했고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도 동일한 진술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보도는요, 어디 한두 군데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죠. 조중동 모두 에브리데이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무기 말을 어떻게 다 믿냐? 솔직히 장용진 너도 나무기 말 못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 나무 말 못 믿잖아. 왜 자꾸 나묵나묵하니? 네 필요할 때는 나무기 말이 맞는 거고, 네 필요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불리할 때는 나묵 말 못 믿고, 이재명한테 유리할 때는 나묵 말 믿고 그러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자, 여러분,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이거는요, 대선 경선 과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라는 거야. 야, 이게 동아일보 단독 기사예요. 그죠? 이게 2021년 10월입니다. 2021년 10월이면 언제? 예, 대선 치러지기 전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바로 그 무렵입니다. 동아일보는요,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단독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설까지도 쓰기도 했어요.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당시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 초기 2주 동안 동아일보가 내놓은 단독이 10건입니다. 단독만 10건이에요. 이때는 검찰이 수사를 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가 될 수가 없지.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지 검찰발 기사지. 그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앞서가는 기사들이 쏟아졌다고. 그거 어디서 나왔냐고. 검찰은 수사도 안 했는데. 우연일까요? 왜? 이낙연도 동아일보, 윤영찬도 동아일보, 양기대도 동아일보, 다 동아일보잖아. 그게 우연일까요? 윤건영도 아마 동아일보지 아마? 이게 그냥 나온 거예요?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다시 한번,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온 거면은 글쎄 검찰이 뿌렸나 보다 하겠지. 근데 검찰 수사 전이었다고 이게. 그리고 대장동 그분 이 말은요,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은요, 아직 이때 검찰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이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윤영찬 의원이니 뭐 이런 분들, 특히 이낙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소한다고 지랄 방정을 뜨는데, 자, 이거부터 해명을 하시죠.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동아일보가 이렇게 단독을 10건씩이나 하고, 그 내용 역시도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까지 검찰이 수사하기도 않았는데 검찰 수사 내용이, 수사를 해야지 검찰 수사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 수사를 안 했다고. 근데 시작도 안 했더라고. 어디서 이렇게 나왔지? 예.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대장동이라는 거를 처음 떠벌린 사람,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이라는 친구. 이 양반은 뭐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제보해서 보도를 했대잖아. 이 사람은 자기 SNS를 통해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예,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만 대장동 특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한 것입니다.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라고 했어요.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이라고요. 그죠? 같은 당 핵심 후보 측. 이재명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이재명 걸 제보할 리도 없고 핵심 후보 측이면 뭐예요?
이재명 말고 핵심 후보가 누구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낙연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보한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또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보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언제 거냐면요, 2021년 9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 나왔던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낙연, 진실 드러날 것, 공수처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이낙연, 대장동 게이트로 기득권의 부정부패 드러났다. 이낙연, 대장동 의혹 관련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라고 이낙연이 이렇게 말을 했대. 이낙연이 이렇게 말했대. 이때는요, 재작년 2021년 9월입니다. 검찰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검찰은 열심히 계산 추판을 퉁기고 있을 때야. 요거 우리가 들어가도 되나?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 이재명 잡으려다가 이거 괜히 윤석열, 박영수 때리는 거 아니야? 잘 봐봐. 계산 잘 때려봐. 라고 계산할, 추판할 퉁길 때예요. 근데 이때 이낙연이 뭐라고? 수사하라고 설쳤잖아.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기득권의 부정부패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동훈이가 한 내용이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거 한동훈이 그대로 받았었어요. 기득권의 부정부패 이거 한동훈이 그대로 받았었어요. 진실 드러난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 한동훈이 그대로 했잖아. 근데 이 얘기를 2년 전에 이낙연이 했네? 이거 뭘까요? 자, 여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낙연 측 대장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자제 중이다. 이낙연 대장동 의혹 들은 것 있어. 큰 그림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의혹 큰 거 들은 거 있다고.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고. 자, 본인들 입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네.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죠? 그리고 박종명 기자가 민주당 핵심 후보 측에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네. 그리고 하필 이낙연이 다녔던 동아일보에서 줄줄이 단독을 했네. 그리고 남욱은 남욱대로 정령하게 그걸 찔러줬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증거 몇 개? 자, 남욱의 진술, 동아일보의 단독, 그 다음에 박종명의 진술, 그 다음에 이낙연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 제보 들어온다고 4가지네요. 그죠? 자, 이쯤 되면은요, 이낙연은요, 고소를 할 게 아니라 해명을 해야죠. 자, 제가 요런 얘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짚고는 제가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새 지금 이낙연 특히 뭐 윤영찬 의원 툭하면 고소고발한다 그러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고소고발을 일반 시민들,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도저히 그거는 제가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꼭꼭 짚습니다. 이낙연 스스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큰 그림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백하셨어요, 벌써.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벌써 8월 15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정도가 됐네요.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길어지게 됐습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골드윙님 들어오셨고요. 난희님, 내놔라 대마도님, 예, 그 다음에 제니김님, 푸른시님, 바레이꿈님 오셨고요. 우금치님도 오셨네요. 네, 야미진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오셨을까요? 예. EQR님 오셨습니다. 추윤호님, 노을비파도님도 오셨고요. 힐링님 오늘 여러 차례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한번 다시 드릴까요? 예. 힐링님과 신풍님, 그 다음에 오드리님, 청포도님, 그다음에 헌정질서님, 현대차님, 부부걸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좀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죠? 내일은요,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8.15 기념 행사들이 열립니다. 더우실 수도 있고요. 좀 지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 행사 어떤 곳이라도 참여하셔서 우리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는 시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